자, 정부 부처를 어떻게 지금 개편할 거냐. 또 개혁과 청산 과제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심지어 이 공교육이 몰락하고 학교가 지금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논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한 보수단체는 반역 오적을 일소해야 된다. 암약 간첩들 586 주사파 반대 전문 정치인 민노총 정교조 시민단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청산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동당은 선관위원장 노정희가 물러나야 된다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물러가면 안 되죠. 혼자 물러나면 모든 걸 덮을 겁니까? 부정선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검증할 거냐도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정교조, 민노총 이런 부분들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정리해 갈 건가에 대한 이 일종의 방향성이라도 인수위나 이런 데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 정권이 임시정부가 마치 대단한 무슨 역사적 위대한 업적이 있고 한국의 현대 한국의 기원이 된 양 임시정부 하면서 이승만 정부 이후 48년 한국 대한민국의 출범을 폄훼하고 역사 왜곡을 갖다가 밥 먹듯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잡을 건가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문 정권이 국정원의 간첩 잡는 방첩 기능을 갖다가 그야말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지금 상당히 흔들어 놔서 국가보안법이 있지만은 제대로 작용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정원의 방첩 기능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저는 국정원을 이름 바꿔야 된다 봅니다. 윤 정권이요. 제가 없애라고 했죠. 그래서 간첩만 잡는 전문기관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일보다 간첩 잡는 전문기관. 그래서 형사 같은 사람들이 국정원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로 넘긴 이 기능도 저는 해체해야 된다. 또 경찰을 갖다가 지금 뭡니까? 일반 경찰, 그 다음에 무슨 이 수사경찰, 그리고 지방자치경찰로 흐트러 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문 정권이 국가의 기관들을 전부 흐트러 놨어요. 또 더 나아가서 문 정권에서 문제가 많은 여가부, 요즘 뭐 여성들 일부가 여가부 폐지 반대하는데 다 여가부 뜯어먹고 살거나 거기에서 한 자리 하려는 사람들이죠. 여가부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통일부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를 그대로 두고 이 정권이 가는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통일부는 저는 없애고요. 그리고 이 대북 관련 역할을 지금 하는 부분들은 통일부를 없애고 국방부나 더 나아가서 안행부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부 같은 부서는 남겨놓으면 계속 아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쪽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그리고 적십자사도 없애고요. 불급한 기관들은 상당수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산하에 수많은 공공기업들, 공공기관, 연구소 이런 것들 상당수를 없애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당선인이 직접 일일이 챙겨야 없어지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고 밑에 유임해버리고 나는 재벌 회장들만 챙기겠다 이러면요 안 없어집니다. 자, 오늘 매경입니까? 대공황 때 일만 하고 소통을 안 해 몰락한 미 대통령이라고 후보를 언급을 합니다. 그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요 거대한 댐이 하나 있죠. 대공황 때 만들은 그게 후보 댐이지 않습니까? 그 후보 댐의 주인공입니다. 대공황 때 후보는 열심히 일만 했다. 감세를 제한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고 기업인을 만나 투자 확대도 독려했다. 임금을 깎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하지만 당시 연방정부 예산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3%였다. 그걸 가지고 경기를 진작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수백 개 은행이 문을 닫고 민간 투자도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면 국민과 소통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넣어야 되는데 후보는 거꾸로 갔다. 엘렌 그리스펀 전 미 연준 의장이 자신의 책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후보를 이렇게 평했다. 충혈된 눈에 핏기 없는 얼굴로 새벽부터 항원까지 책상에만 앉아 있었을 뿐이다.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국민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을 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이상한 발언으로 신문 머리 기사를 장식하고 결국 후보는 32년 대선에서 루스벨트에게 패했다. 루스벨트는 후보와 정반대로 국민 사기를 북돋는 일련의 연설을 했고 국민에게 연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연설하는 것을 좋아했고 삼촌처럼 국민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서 15분짜리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달렸고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도와야 한다는 연대 의식도 높였고 또 사진을 소통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유명한 사진가를 고용해서 서민의 삶을 사진에 담게 했다. 다만 파업 사진은 찍지 않았고 무료 급식소 앞에서 단정한 옷차림으로 질서정연하게 줄 수 있는 실직자 모습을 찍게 했다.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정갈한 모습으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평소 삶도 성실했을 것이기에 실직은 이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했다.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의무가 공동체에 있다는 걸 전 국민에게 납득시키고 대공황을 극복을 했다. 그가 경제를 살려서가 아니라 경제가 잠깐 회복하기는 했다. 그런데 37년 2차로 경제공황이 찾아왔고 1차보다 더 심했고 20%가 실직자가 됐다. 그런데 그는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고 결국 대공황은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살린 게 아니라 2차 대전이 대공황을 많은 수요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전쟁이 공황을 없앤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루스벨트가 경제공황을 극복했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심어준 것. 그것이 루스벨트의 가장 큰 업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 마인드로요. 과연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렇게 하는가? 자, 용산이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아서 가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만큼 어려운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는 역사적으로 저는 IMF 직후보다도 더 위험한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초장에 터질 겁니다. 금융위기가 올 거예요. 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지금도 이런데.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사상 미정유에 겪어보지 못한 이 역병이 돌고 있고 지금 역병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앞으로 2, 3년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역병 하에서 어떻게 극복할 거냐. 단지 오미크론을 가지고 문 정권은 윤한테 떠넘기고 윤 정권은 문이 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다가는 이 코로나에 또 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윤 정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야
강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